이 시는 수수께끼 같이 해석이 어려운데요. 특히 이제 왕자교 이런 인물들이 또 농옥 이런 인물들이 나와 있어서 더 그런 것 같고,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천상의 노래라는 이 제목에서 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 구름 넘어서 별자리하고 관계된 그런 얘기들, 그 해가 뜨고 달이 뜨고 이런 얘기들이 여기 펼쳐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얼마나 은유를 잘 해석을 하시는가라는 건데, 보면은 하늘의 강이 예, 밤새도록 떠다니는 별무리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 별무리가 밤이 이렇게 바뀌도록, 그러니까 밤새도록 하늘의 강을 둥둥 떠다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별자리가 위치가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천하를 말 그대로 하늘의 강 해도 되겠고, 하늘의 은하수 해서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은색 폭우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은하수의 폭우하고 바로 연결되는 그런 느낌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입니다. 자, 은색 폭우를 구름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 구름은 물소리를 도대체 배운 것인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 이게 지금 만약에 현실에서 일어나는 그런 물의 흐름이라면은 어떻습니까? 물소리가 졸졸졸졸 흘러야 되는데 그게 안 들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하늘에 흐르는 저 구름들, 은하수들, 그리고 흘러가는 별들 이런 비유를 하면서 과연 저 가까이서 들으면은 어, 물소리 같은 게 들릴 것이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이런 산뜻한 어떤 느낌의 식구로 지금 재창조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옥궁에서는 개수나무의 꽃이 아직 안 떨어졌다. 그런 상태인데 선첩이라고 했으니까 신선의 여인이라고 했으니까 선녀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선녀가 향을 채집해서 그러고 나서는 노리개하고 각근을 들이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건 또 무슨 수수께끼일까요? 일단 옥궁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무엇입니까? 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달에 지금 보니까 아직 개수나무, 그러니까 달 예전에 달에 얼룩이 져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개수나무가 있고 토끼가 방아 찍고 이런 얘기 예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죠? 중국에서도 전해진 이야기, 중국에서부터 전래된 건데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달 이야기인데 달을 보면서 상상을 하는 겁니다. 개수나무가 아직 있으니까 꽃은 아직 안 떨어져 있을 거고, 그렇다면은 이 선녀들이 만약에 저기 살고 있다면은 놀이개하고 가끔 이런 거를 이렇게 들이워 놓고 그러고 지내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런 아주 이제 재밌는 상상을 하고 있는 것이 눈앞에 이렇게 펼쳐졌다. 펼쳐지듯이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이제 진비라고 되어 있는데 상비하고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고, 어쨌든 이제 예전 이맘때쯤의 시인들은 이 농옥이라는 인물도 계속 나오는데, 이제 그 선녀를 얘기를 할 때 이런 사람들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가져왔고요. 이제 선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요거죠. 선녀가 발을 걷으니까 북창이 밝아온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지금? 음, 이 옥궁에서 있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라고 봐도 되겠어요. 이 옥궁에 사는 선녀가 발을 걷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북녘에 있는 창이 밝아오고, 이제, 새벽녘이 되어서 동창이 밝아오는, 그런 거구나, 라고 보면 되겠고요. 창 앞에 서 있는 이 오동나무에는 푸른 봉황이 자그마하게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것도 그냥 상상인데요. 그죠? 예. 그 소떼라고 하죠. 그죠? 예. 소떼 같은 데 보면은
그 위에 보면 새를 앉혔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신선 사는 집이면은 당연히 솥대 위에 있는 새는 봉황새가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왕자라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왕자교입니다. 왕자교는 생황을 생황의 거위를 생황의 이제 거위 장식의 옥관을 길게 부르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왕자교라는 인물은 신선의 대표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신선을 부릴 때 주로 이제 이런 생황이나 이런 어, 관 이런 것들을 이제 불어가지고 그 뭐 예 이제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지휘를 했다 이렇게 상상의 인물의 세계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지금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왕자교가 생황을 길게 불고 이 그 옥관 모양 그러니까 거위 모양의 그런 옥으로 된 관도 길게 불어가지고 이 신선들을 지휘해서 어느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고는 또 어떤 행위를 하냐면은 용을 불러가지고 안개를 갈아서 그러고 이제 약초를 키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게 전부 상상 속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지금 보면은 뭐냐면은 지금 전체적으로는 지금 밤을 지금 새우면서 새벽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천상에서는 일어나고 있을 것인가를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까지 밤에서 새벽까지는 신선들이 이 하늘 위에서 활개를 치다가 이제는 돌아가야 될 때인데 특히 이제 왕자교가 이제 신선을 부려가지고 이렇게 같이 움직이기도 하고 특히 이 사람은 또 용을 불러가지고 약초를 키우는 이런 행위도 하고 이 정말 상상 속에서 나오는 이런 얘기들을 지금 시 속에서 이렇게 담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노을색의 그런 예, 붉은 인끈을 차고 그리고 연뿌리의 이게 이제 비단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연뿌리 비단 치마를 또 입고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죠? 이게 이제 차다, 입다에 해당하는 동사가 안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요 말은 결국 이 인끈을 차다라는 거고, 요거는 치마를 입다라고 해야 되니까 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분홍색의, 그러니까 이 노을색 붉은 인끈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은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는 어떤 분홍빛의 어떤 노을 색깔 가 같은 그런 인근을 찾다. 예, 요렇게 얘기가 되어지겠고요. 이거는 연뿌리 여러분 보시면은 이렇게 이거 세로로 자를 때는 쭉쭉 실처럼 이렇게 찢기거든요. 그런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치마를 그렇게 약간 줄줄이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런 치마를 입고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치마를 입고 신선들이 예전부터 이런 인근을 차고 치마를 입었다라는 그런 묘사가 예전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지금 그대로 이제 이 시인도 갖다가 쓰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청주를 거닐면서 이게 이제 상상 속의 공간이죠, 그죠? 거닐면서 어, 이게 이제 뭐 풀이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신선하고 관계되어 있는 풀이기 때문에 향기로운 풀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봄을 줍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해석을 할 때 향기로운 풀이 가득한 그런 봄을 줍고 있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여기서 처음에는 밤하늘에서 펼쳐지고 있는 어떤 그 별들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특히 이제 달에서는 또 어떤 얘기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여기서는 날이 밝아올 때쯤에 이 사람들의 어떤 행위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그러고 나서는 날 밝은 뒤에는 이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또 할까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까지 다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선들의 생활은 하루 일과는 또 어떨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런 상상의 와중에 시간대는 여전히 아침입니다. 지금 새벽이었고요. 여기까지는
이제는 아침이 된 겁니다. 동쪽을 가리키면서 희화라는 인물, 아폴로 신에 해당된다고 했죠. 이 사람은 말을 잘 달릴 수 있고, 이 말은 무엇입니까? 말 달리기 잘한다고 라고 했으니까, 예, 말이 끄는 수레 뒤에 해를 태우고 지금 막 해가 뜨고 있다. 이렇게 이런 거를 지금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다 먼지가 새로 일어나더니 어, 돌산은 밑으로 뚝 떨어졌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표현일까요? 이거는 해석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직역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게 과연 어떤 뜻인지 여러분들이 요거를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거는 위, 위에 있는 이 해가 뜨는 행위하고 같이 보셔야 되겠어요. 바다 먼지라고 했죠. 그리고 새로 바다 먼지가 새로 일어났다. 그런데 돌산은 또 가라앉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해가 뜨고 난 뒤에 어떤 이미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해가 떴을 때 마치 이제 어, 이 돌산이 처음에는 우뚝하게 보이다가 이게 해가 뜨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어떤 이미지에서 약간 조금 이게 전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예, 이게 약간 밑으로 가라앉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다 먼지가 인다 이거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겠는데 아마 이게 바닷가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어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다 먼지 자체 그러니까 반짝이는 어떤 햇살에 바다 물결 같은 게 이제 반짝이면서 형성되는 어떤 그런 빛깔 이런 거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어떤 산이 그 아침 해에 비쳐 가지고 반짝반짝이는 그런 면모를 이런 식으로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보면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하나 특히 이 다음에 나온 이상은의 작품도 그렇고요. 어, 그 시인만이 알 수 있는 마치 현대 작가들이 표현을 하는 것처럼요. 그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무슨 뜻인지 예전부터 여러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 이게 아닐까? 이게 아닐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방금 말씀드린 그게 이제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의 의견도 있겠지만은 아마 저는 이제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바로 위에 거하고 관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한번 이해가 되어 보세요. 그렇다면은 어떤 식으로 이 해 뜬 광경을 묘사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죠? 어, 바로 이제 해가 뜨는데 해가 어디에 뜹니까? 돌산이 있고 그런 돌산의 이미지가 해가 뜨면서 원래는 이제 어두침침한 곳에서 약간 크게 보이는 이미지가 약간 밑으로 가라앉은 느낌이 있으면서 그 위로 이제 해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 그런 광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루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자, 이게 사실 이렇게 제 해석조차도 실제로 이하가 생각을 했던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한 것인지는 사실 100% 장담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이런 게 나올 수가 없겠어요. 이건 워낙 주관적인, 그러니까 상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이게 이제 밤부터 해가 막 떴을 때까지의 어떤 시간적인 배경 하에서 바닷가의 바닷가에서 이제 하늘에서부터 그 하늘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 그 스펙타클한 세계 이런 것들을 잘 다루었고 마지막에는 바닷가의 어떤 그 묘사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천상요에 대한 해석을 마치겠고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클립에서는 스크립트 한 6개 정도를 써가지고 시 두 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